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단지 입주 아파트에서 매매나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대단지 입주 아파트에서 매물이 없을까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서의 매물 현황입니다. 매매 물건 내용인데요. 매매 물건이 아예 없거나 한 건 이렇게 한 건 정도 나와 있네요. 입주가 이미 완료된 단지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없을 테지만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는 2355세대에서 매매는 한 건이고 전세도 고작 30여 건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단지 입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나 전월세 물량이 안 나와서 결국엔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라던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요건에 거주 요건이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아파트 단지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했던 곳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4년도 9월에 입주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3,885세대 대단지로서 당시 입주율은 50%가 채 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뿐만 아니라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경우 매물이 짧은 기간에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됨에 따라서 매매나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기존 아파트 전세 가격도 안정화시키는 작용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 10월에 입주한 DMC 파크뷰자이나 2017년 1월에 입주한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까지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대략 입주율이 50% 미만 정도였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2018년 12월에 입주한 송파 헬리오시티부터 상황이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입주 시점에 매매는 거의 이미 사라진 상태였었고요. 전세 가격도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9,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입주 아파트라 전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실제로는 34평 기준으로 6억 아래로 계약된 건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주로 6억에서 7억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잠실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이 7억에서 8억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헬리오시티의 전세가는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후로 2019년 9월에 입주한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4,932세대라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은 70% 이상이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입주한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4,000세대가 넘었었는데 입주율이 8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주한 고덕 자이 같은 경우는 1824세대에서 입주율이 무려 9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몇 년 전부터 왜 이렇게 대단지 입주 아파트에서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과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8.2 대책과 9.13 대책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8.2 대책 이전의 대단지 입주 아파트는 입주권은 입주 후 1년 전후로 해서 매매 가격이 최저점에 도달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하기 1년 전부터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돼서 잔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이 급한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급매로서 매물을 내놓게 되는 시기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주 1년 전쯤으로 해서 조합원 매물의 가격이 최저점에 도달하게 되고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거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파리 대책 이전에는 1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단기 매매가 아니라고 하면 중과세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 시점에 양도세 부담이 적었던 거죠. 따라서 매물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의 매매나 전월세 가격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전매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였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등기 시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은 양도가 금지되고 따라서 입주 아파트에서는 조합원의 매매 물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일반 분양권의 전매 제한도 강화하게 되었고 그 강화 내용은 분양 계약 후 1년 6개월 또는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일반 분양자의 매매 물건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분양자의 대부분이 실거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매매 물건뿐만 아니라 전월세 물건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9억 이상 고가 1주택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조합원의 실입주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현행 양도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단기 매매 시 주택가 입주권은 모두 양도세율이 무려 70%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추가하면 77%가 양도세인 거죠.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시에도 양도세율이 60% 이렇게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이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매도하고 양도세를 내고 나면 다시 집을 살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인 경우에 즉 2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지역을 말하는 거죠.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기본소유율에다가 20%를 추가하고 3주택자는 30%를 추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니 역시나 다주택자로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입주 아파트의 분양권자는 입주 기간에 분양잔금을 치르는 그 시점부터 신규 취득으로 되므로 입주 후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입주 아파트의 흐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서 이주, 철거, 착공을 한 후에 준공 허가가 되면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의 입주기간이 시작됩니다. 입주기간은 이렇게 입주 시작하고 2개월에서 3개월인 반면에 등기를 위한 이전 고시는 구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준공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시가 있은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이 나고 입주하는 기간과 등기를 위한 이전 고시까지의 시간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지역에서는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나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 기간이라 하더라도 전매가 금지되어 있고 결국 입주 시에 매매 물량이 없다시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으므로 입주 시점에 전월세 물량도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단지 입주 아파트라고 해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의 요건 강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입주 시점에 매매나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입주 시점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